학원 자체 중간고사 문제풀이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x제곱 빼기 x 빼기 1 0일 때 2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빼기 6x 제곱 빼기 2x 더하기 4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으면 주어진 문제를 0이 되는 수로 나누어 준다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주어진 식을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1이라는 0 값으로 나누어 주면 그때 새로운 몫이 생길 거고, 그때 나머진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 x제곱 빼기 x 빼기 1, 그 다음에 목 2x제곱 더하기 3x 빼기 1 더하기 3꼴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0 곱하기 이 어떤 식은 모두 다 0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인 3만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fx를 x 더하기 5분의 4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qx와 r이라고 한다 라고 했으므로 fx는 x 더하기 5분의 4 곱하기 qx 더하기 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fx를 5x 더하기 4로 나눈 목과 나머지는 주어진 식과 같은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5분의 1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야 x 더하기 5분의 4랑 이 부분이 같아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5x 더하기 4로 나누었을 때에는 몫이 5분의 1 qx, 나머지가 r이 돼야 되므로 답은 3번입니다. 두 정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84이고 건널비의 합이 150일 때 부피 합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육면체의 각 모서리의 길이를 x와 y라고 했을 때 모서리는 12개씩 있으므로 12x 더하기 12y가 84, 즉 x 더하기 y가 7이라고 할 수 있고, 건널비는 6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6x제곱 더하기 6y제곱이 150,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5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두 정육면체의 부피의 합은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의 값을 계산하라는 문제와 같으므로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x 더하기 y의 세제곱 빼기 3xy 곱하기 x 더하기 y가 되겠죠. 그러면 x 더하기 y는 알고 있지만 xy를 모르므로 이 두 식에서 x 더하기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이므로 49는 25 더하기 2xy, 그래서 2xy는 24, xy는 1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의 식을 대입해보면 7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12 곱하기 7이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계산한 값은 91 됩니다. 자, x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항등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개수인 a0부터 a8까지에 대해서 주어진 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 값은 x자리에 몇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a0 빼기 a1 더하기 a2 빼기 a3 이렇게 반복되는데 개수가 1 빼기 1, 1 빼기 1 이렇게 반복되는 값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은 좌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과 같으므로 7 더하기 3 빼기 6의 4제곱이 주어진 문제의 답이 됩니다. 즉 4의 4제곱, 2의 8제곱인 2의 8제곱인 256이 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다항식이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질 때의 a와 b의 값을 찾는
그러면 2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라는 식이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어떠한 몫이 있겠다라는 얘긴데요. 최고차항이 2x 세제곱으로 시작하므로 나머지는 2x로 상수항이 b로 끝나기 때문에 곱했을 때 b여야 돼서 플러스 b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변을 전개시켜주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라고 하면 개수 비교법을 이용해 x 앞에 개수인 2-b와 1 같아야 되고, 즉 b가 1이어야 하고 b-2와 a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1 빼기 2인 a가 마이너스 1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답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6번 px를 x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2x 더하기 1이고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2일 때 걔네들의 합쳐준 x세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그러면 px는 마지막 세 번째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rx 자리는 지금 나누어주는 수가 4차이기 때문에 3차식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미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px라는 식을 x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2x 더하기 1이므로 적절하게 식을 묶어주면 a까지 묶어줘서 나머지가 2x 더하기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전개한 식에서 이 부분이 나머진 rx 자리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a 값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인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이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 식은 즉 p1-2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p1을 대입했을 때는 앞에 식이 없어지게 되고 1을 대입하면 5a 더하기 3이 마이너스 2이므로 a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더하기 2x 더하기 1이 rx식이 되는 거고 r2는 마이너스 8 더하기 6 더하기 1 더하기 5가 되므로 마이너스 12 답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7번 2차식 px에 대해서 다항식 p6-2x가 x-3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다항식 x 플러스 1의 제곱 px를 x제곱 빼기 4로 나눈 나머지가 36이다. px를 x-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즉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p4는 몇인지 계산을 해보시오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인 이 문장은 나누어 떨어지고 라는 말은 나머지가 0입니다. 즉 인수정리를 생각해라. 인수정리를 생각하면 x 빼기 3이 0이 되는 값 x는 3을 주어진 식에 대입한 p0 값이 0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나누어 떨어지고는 나머지가 0이므로 인수정리해서 p0이 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인 이 식으로 작성해 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 px를
인수분해하여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바로 작성을 해주고 qx 더하기 나머지가 36이다 라고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x자리에 2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9, p2는 36이므로 p2는 4.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p 마이너스 2는 36이다. 이런 식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식이 총 3가지가 있을 때 px가 2차 식이므로 a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c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p0은 0이므로 p0인 c는 0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c가 없다고 생각하고 마저 식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p2는 4a 더하기 2b가 4인 거고 p-2는 4a 마이너스 2b가 36이기 때문에 두 식을 연립해서 풀어주면 4b가 마이너스 32이므로 b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러면 b자리에 마이너스 8을 대입해서 이항시켜주면 a 값은 5가 나오겠죠. 따라서 tx라는 식은 5x제곱 빼기 8x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p4는 16 곱하기 5 빼기 32의 값이 되겠죠. 그러면 80 빼기 32를 계산한 48이 답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8번 다항식이 다음 꼴로 인수분해가 될 때 A, B, C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8번에 이미 인수로 x 빼기 2가 있기 때문에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이 값이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x네 제곱 빼기 4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32x 빼기 12는 x 빼기 2, x 더하기 b,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2로 표현이 될 거니까 x자리에 2를 대입해서 a 값을 구해보자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16 빼기 32 더하기 42 더하기 64 빼기 12가 0이 되어야 하므로 42, 32, 4, 36 a가 마이너스 9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a 자리에 마이너스 9를 대입해 주면 이 식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마저 간단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32, 마이너스 12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 두 식의 곱골이 x세제곱 빼기 2x제곱 빼기 13x 더하기 6꼴로 쓰여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상수항이 6이기 때문에 b값은 3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b가 3이므로 이 식을 마이너스 3으로 한 번 더 조립제법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c는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1인 1번이 되겠죠. 9번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성립할 때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가? 이 식을 어차피 전개한 다음에 a라는 문자로 내림차순을 해도 주어진 문제랑 똑같은 꼴이 될 겁니다. 내림차순을 할 문자는 굳이 a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주어진 상태 그대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은 c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a제곱 더하기 b제곱 인 a 더하기 b, c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c 이꼴로 표현이 되고, 공통인수를 뭐에 대해서 묶을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 항을 통해서 한번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밑줄 친 식을 이항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고, 공통인수에서 좌변에서 c제곱을 묻는다라고 하면 c-a 더하기 b, 우변에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묶는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왼쪽 좌변으로 다 이항을 시켜주면 c-a 플러스 b라는 식이 공통인수로 나올 거고, 또 나머지 식인 c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값은 이 식이 0 또는 이 식이 0이겠죠. 그래서 c는 a 플러스 b 또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조건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는 되지 못하고, 두 번째 경우인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만 피타고라스 공식으로서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등식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에 대해서 x 더하기 y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 문제는 식을 전개시켜준 다음에 실수 부분끼리 묶어주고 허수 부분끼리 묶어주었을 때 그 식이 마이너스 7 더하기 6i와 같다라는 것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5x 빼기 2y는 마이너스 7이랑 같아야 되고 x 더하기 y는 2랑 같아야 된다 라고 이 식을 연립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연립을 해주었을 때 7x는 마이너스 3이므로 x는 마이너스 7분의 3, 또 x 더하기 y가 2였을 거니까 여기서 굳이 계산하지 않고 x 더하기 y는 몇이냐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x 더하기 y는 2 해줘도 됩니다. z1이 4-i고 z2가 4 플러스 i 때 다음 값을 계산하시오. z1의 반은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기 때문에 4 플러스 i, z2의 반은 4-i라고 할 수 있고 16-i 제곱이 되기 때문에 16 플러스 1은 17이 답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fn의 값으로 가능한 모든 수의 합을 계산하시오 했을 때 하나씩 대입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능한 계산만큼 계산하고 n제곱은 따로 떼어서 계산하는 것이 계산 방법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의 세제곱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2의 세제곱인 8이, 분자는 3, 1 되니까 마이너스 3 루트 3i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개했을 때 3 루트 3i가 없어지게 되고 8분의 마이너스 8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은 세제곱식을 먼저 풀어주면 8분의 1 그
될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8분의 마이너스 8인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세제곱부터 계산을 한 이유는 이 값이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고, 두 번째 식도 이만큼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n이 홀수였을 때 짝수였을 때를 나누어 보면 n이 홀수이면 마이너스의 홀수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나올 것이고, n이 짝수였을 때는 짝수제곱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1 플러스 1은 2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연수 n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의 합은 0밖에 없겠죠. 마이너스 2와 2의 합으로 0이 답이 됩니다. 13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하던 거는 판별식 d는 0이다와 k에 대한 항등식 두 가지를 고려하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판별식부터 풀어봤을 때 x에 대해서 판별식을 풀면 k-a의 제곱 빼기 k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 더하기 1은 0이므로 k제곱과 a제곱이 없어지죠. 그러면 이런 k에 대한 변수만 남았을 때 k에 대한 항등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이 값도 0이고 k에 관계없이 이 값도 0이어야 되기 때문에 a는 0, b는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근데 2차 방정식을 실제로 풀어보면 x는 b제곱 빼기 4ac이기 때문에 허근이 나오게 되죠. 그 두 허근이 서로 켤레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알파와 베타는 서로 켤레복소수 관계 라고 파악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이므로 x자리에 알파와 베타를 대입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1은 0, 베타 제곱 빼기 베타 더하기 1은 0이라고 식을 정리해주면 이 1 더하기 알파 제곱이라는 것은 알파를 이항시켜서 알파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알파로 정리가 되고 1 더하기 베타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1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베타를 이항시켜서 베타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밥, 베타 더하기 알파 밥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전개했을 때 베타 밥 더하기 알파 밥, 베타 밥가 되고,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베타가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그것은 우리가 켤레복소수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바가 즉 베타랑 똑같은 거고 베타 바가 알파랑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켤레복소수 관계에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서로 켤레복소수 관계니까 베타는 알파 바로, 알파는 혹은 베타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알파 바라는 것을 알파 베타로, 베타 바라는 것을 알파 베타로 똑같이 바꿔줄 수가 있으니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인 4가 답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15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라고 했을 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를 계산하시오가 문제가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b라고 식을 쓸 수 있고,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에서는 두근의 합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가 마이너스 b, 두근의 곱인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가 a라고 식을 전개할 수 있겠죠. 그러면 로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므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통해서 a 빼기 b는 4, 그 다음에 이 식을 통해서 3a 빼기 b는 4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식을 연립해 주면 a 값이 0, b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a 곱하기 b는 0이 답이 됩니다. 16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1일 때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 좌표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에 실근이 마이너스 4와 1이라는 얘기랑 똑같죠.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인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a가, 두 근의 곱인 마이너스 4는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a 값은 3, b 값은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고, 이 구한 식을 주어진 이차함수 자리에 대입해주면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는 문제랑 같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 했을 때 만나는 두 점은 1과 3이므로 1과 3 사이의 거리인 2가 답이 됩니다. 17번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2로 주어졌을 때 두 함수의 최소값이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을 풀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빼기 x1 빼기 1이므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 즉 꼭지점의 좌표가 1,2이고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니까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5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최소값이 마이너스 15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두 번째 식을 꼭지점의 좌표가 드러나도록 계산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주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부터 2 사이에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가 되고 다음 값이 마이너스 15이므로 k는 11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8번 직선 마이너스 4분의 1x 더하기 1이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그러면 a는 y절편이니까 0,1이고 x축과 만나는 점은 b라고 하자. b는 4,0이 됩니다. 그러면 점 t라는 값이 a, b이고 a에서 직선을 따라 b까지 움직일 때 a제곱 더하기 8b의 최소값은 이라고 합니다. 이 식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점 P가 어차피 직선 위에 있으므로 직선을 따라 움직이므로 직선에 대입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a, b를 주어진 직선에 대입하면 b라고 하는 식은 마이너스 4분의 1 a 더하기 1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a제곱 더하기 8b에서 b 자리에 주어진 식을 대입해주면 이 식은 a제곱 빼기 2a 더하기 8이랑 똑같아지는 것이죠. 이 함수의 최소값을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a값의 범위는 0부터 4 사이에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a-1의 제곱 더하기 7 될 거고 아래로 블록하고 1,7에서 최소값을 갖고 0부터 4까지에서 함수를 모일 것이므로 최소값은 7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9번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그러면 알 수 있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이때 a, b, c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근의 합, 곱의 합, 곱 순서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 그 다음에 곱은 알파 베타 감마분의 1, 이 다음 세 가지의 값을 계산을 해볼 건데요. 그러면 통문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에 알파 베타 감마가 있기 때문에 알파 베타 감마로 통문을 시켜주면 첫 번째 식은 알파 베타 감마가 되기 위해 분모 분자의 베타 감마가, 두 번째 식은 감마 알파가, 세 번째 식은 알파 베타가 각각 필요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세근의 합은 2가, 그 다음에 곱의 합도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시켜주면 첫 번째 식에는 감마가, 두 번째 식에는 알파가, 세 번째 식에는 베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인 2가 곱의 합이 될 것이고, 얘는 바로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1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세근의 합인 마이너스 a는 2가, 즉 a는 마이너스 2, 세근의 곱의 합인 b는 2가, 그래서 b는 2,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인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1, 그래서 c는 1 이라고 하여 a, b, c는 마이너스 4다라고 할 수 있겠죠. 20번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다. 그러면 우리가 유리수 a와 b라고 했으니까 개수가 모두 다 유리수일 때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이면 다른 한 근은 자동적으로 켤레근인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근을 알파라고 놓았을 때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세근의 곱인 마이너스 3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근의 곱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알파를 계산한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플러스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개의 실근을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근의 합인 1 더하기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이고 그 값은 마이너스 a와 같으므로 a는 1 됩니다. 그 다음에 두근길 곱의 합을 계산해주면 처음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 다음 두 식의 곱은 루트 2, 세 번째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루트 2가 되므로 없어지고 마이너스 7이 b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